지금 10시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 뉴스공장에 조국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어제 이제 뉴스아이킥에도 출연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금요일 날 오시겠다고. 좀 숙성돼서 나오시겠네요. 뭐 그런 건지 순서가 뒤로 미룬 건지는 밀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평택을 어제 그 선언을 하셨는데 평택을 택한 이유는 국힘제로 또 민주당의 귀책 사유이고 또 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 출마하지 말라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부산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정우 AI 수석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부 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로 특이한 케이스죠.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호남은 제외했고 안산은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그 지역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진보당과는 선거연대 제안도 논의도 전혀 없었고 정책연대와 출마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 오자 대결 가능성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어제 그 뉴스아이킥하고는 좀 대동소이한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종합됩니다. 내부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당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도 했고 또 다양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원들의 의견도 수천 명의 의견을 받았어요. 조국혁신당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정말로 뭐 백화제방이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받았고 예. 의원단들 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발표 직전 전날에는 뭐 다른 뭐 지방선거 준비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했고 네.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예. 엄청난 그 논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예, 뭐 조국 많은 대표의 출마 지역을 어디로 갈 거냐. 조국혁신당이 조용한 것 같은 내부로는 토론이 많은 당입니다. 그렇구나.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토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뭐 설명한 대로 어쨌든 적어도 조국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는 이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힘 제로 심판인데 국힘을 심판하는데 아주 조국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 거기가 어디냐라는 고민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호남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또 기반이기도 하지만 호남은 그 지역은 아니다라는 네. 게 명확했던 거고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 고향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고향이기도 하고 뭔가 노무현의 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제안도 예.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런데 부산은 사실은 이 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장 선거가 함께 진행되고 있고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북갑에서 예. 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사실은 정말 일 잘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이 전략이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그런 기조 속에서 진행을 해야지 거기는 뭐 한번 보수 바람이 부는 순간 무조건 다 날아가는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했고 조국 대표나 무슨 전국 정치인들이 나가서 큰 정치적 대결이 벌어지면 보수 표가 오히려 결집돼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어서 부산은 또 특히 하정우 수석이 가면은 거기에 걸맞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부산이 이제 마지막에 좀 제외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험지 중에서 정말 국민의힘을 심판해서 조국이 나가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좀 책임 정치, 혁신 정치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다른 대표적인 후보가 명분 있게 나가는 것이 걸맞는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택을로 이렇게 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게 무공천을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뭐 한 번도 예.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 그게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거는
특히 뭐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 네. 또 정치 혁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책임성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네. 조 대표가 나가니까 뭐 무공천 해달라 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은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누가 됐든 후보 공천을 하면 오자 대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책임 있는 어떤 입장에서는 안 내는 것이 맞지만 예. 정당이 내겠다는 걸 저희가 뭐 어쩌겠습니까? 내더라도 승부에서 이겨 살아 돌아오겠다. 네. 이게 뭐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조 대표나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평택이 험지는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본인의 지역구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 4만 5천 표 정도는 네. 이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돌려봐도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한 50% 이상은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는 이제 종합이 네.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왜 험지라고 그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유이동 뭐, 의원 예, 때문에. 그 김현정 의원이 직전 21대 선거에서 평택을 해서 지신 분이에요. 지난 평택 병으로 출마해서 아니, 이겼죠. 그 그 20 지난 선거에서 예, 21대 선 이제 예, 22대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평택을 피해서 평택병으로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선거구 당선되셨죠. 조정이 된 거죠, 예, 그때. 예, 예. 예. 평택을 해서 본인이 진 선거인데 그때도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51명이 됐고 네. 그때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예. 미래통합이 7명 될 때 진 지역이에요. 그 험지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본인이 지신 곳이면 낮잠 주무셨나 그때 선거운동 안 하시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2대 때 당선이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김현정 의원한테 이겼던 유이동 의원이 만만하다고 김현정 의원 지역구로 쫓아가 가지고 거기 선거를 했고 민주당은 이제 평택을 해서 이병진 의원이라는 평택이 이제 뭐 점점 이렇게 도시화가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농촌 통합이고 지역의 어떤 그 우리 지역 사람 이런 게 여전히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 이병진 의원이 이제 그 지역 토박이로서 그런 신망을 가지고서 당선됐던 지역이고. 이제 또 한 측면을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은 쉬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민주당 후보도 나오고 또 다른 후보들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3선을 했던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거기서 싸우는 것은 저희는 전혀 장담하지 못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유이동 의원이 잘 모시겠다. 조국 대표님 오시면 잘 모시겠다. 이제 이런 예.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세요? 저희는 뭐 어떤 그 유력한 여론 조사 전문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구도대로 민주당이 누구 후보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네. 아주 특별한 대단한 후보가 오지 않는 한은 유이동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조용히 당선될 곳. 조용히 그렇게, 당선될 곳. 그렇게 봤고요. 예. 그곳에 유이동 후보가 조용히 당선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가 네. 조국 후보가 온다니까 예. 상당히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요. 약간 예. 허장성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또 유이동 의원 또 취재해서 또 말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성장을 유일하게 방문해주신 장윤선 대기자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늘 대기 중이니까요. 정치개혁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핑계를 대고 합의해서 전혀 변화 없는 이번에 선거 획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은 특히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게 질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남은 이틀 동안에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늘 다니면서 특히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유권자 분들이시니까요. 애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발전은 혼자는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 맞습니다. 함께 다 같이 연대해서 집단지사왕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엄청나게 성숙해 있고 우리가 계엄도 이겨낸 훌륭한 국민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일 세월호 네, 맞습니다. 또 참사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친일 청산 못한 거, 네. 군사 독재 제대로 하지 못한 거, 4.3이 끝나기로 했습니까? 5.18이 끝나기로 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미진한 이 개혁 과제들 완성해서 정말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입법,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이 완벽하게 새로운 시계로 돌아가는 이 민주의 시대에 확실한 개혁을 하려면 더 많은 세력들이 다 같이 연대연합해서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네. 우리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합니다.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걸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